범국민 등산교실의 양현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바로 등산이죠. 그런데 등산을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등산인데 잘못된 상식이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에도 요령과 방법에 따라 산행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할 때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등산화와 배낭인데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항상 선택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등산화와 배낭, 그리고 등산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장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등산이란 것은 결국 산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에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산화이기 때문에 등산 장비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등산화입니다. 등산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발처럼 편하게 만든 경등산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놓은 등산화가 바로 중등산화죠. 경등산화는 바닥창이 얇고 쿠션이 있고 가피도 통기성이 좋은 천이나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편해서 땀 배출이 잘 되고 힘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제 보온력이 나쁘고 또 험한 곳에서는 발을 또 아프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은 계절 그리고 험하지 않은 곳 짧은 거리의 등산에 적합한 것이 바로 경등산화입니다. 중등산화는 바닥창과 가피가 두껍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발목도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력도 좋고 또 험한 곳에서 발을 보호하고 험한 곳에서 발바닥을 아프지 않게 하는 피로를 적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무겁고 투박해서 에너지 소비도 많고 또 땀 배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용도는 추운 계절, 눈이 있는 곳, 또 험한 곳, 장거리 등산에 바로 중등산화가 적합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아텍스 등산화는 눈이나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서 겨울철에는 좋지만은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또 발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긴 등산화는 역시 눈이나 이물질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장거리 등산에서 발목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수님, 네. 등산화는 5에서 10mm 정도 크게 신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크게 신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크게 신으면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등산은 좀 오랫동안 걷고 또 길도 험하죠.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신으면 또 발이 아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은 등산화를 신어봤을 때 발 뒤꿈치 쪽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자신에게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화를 고를 때는 가급적 오후에는 발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후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사람마다 발이 좀 사이즈가 틀리죠. 예, 그래서 양쪽 발을 다 신어봐야 되고 또 끈을 끝까지 묶어서 걸어봐야 되고 또 계단을 좀 올라가 봐야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모양을 지닌 등산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골라야 하는군요. 예. 그리고 등산화 끈도 중요한데 등산화 끈은 올라갈 때는 조금 느슨하게, 왜냐면 발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해야 발이 움직이기 편하겠죠. 그러나 내려올 때는 등산화 끈을 바짝 묶어야 됩니다. 바짝 묶지 않으면은 발등이 앞으로 쏠리겠죠. 예, 쏠리면은 발가락이 끝에 닿아서 발가락이 아파서 심한 경우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약간 느슨하게, 내려올 때는 바짝 매는 것이 등산화 끈을 묶는 방법이고, 그리고 간혹 등산화 끈이 저절로 풀려서 자기 끈을 자기가 밟아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등산화 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풀리지 않게 잘 묶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양쪽 고리를 각각 돌려서 한 번 더 감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등산화 끈이 저절로 풀리는 일이 없이 또 풀을 때도 쉽게 풀 수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등산을 할 때 저는 작은 색을 메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예, 등산할 때는 휴대하는 모든 물품을 다 배낭 안에 넣어서 휴대하는 게 좋습니다. 손에 들거나 허리에 찬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도 되고 자세도 안 좋아져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성이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등산 배낭을 사이즈를 고를 때는 너무 작은 것을 고르면 안 됩니다. 너무 작은 것을 골라서 그 안에 짐을 빡빡하게 넣는다면은 여러 가지 등산 식량이라든지 옷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큰 배낭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큰 배낭이 등산 배낭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멜빵과 끈과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작은 배낭은 좀 생략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배낭을 선택해서 짐을 편하게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배낭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만약에 이게 좀 큰 배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짐이 안에서 흔들거리면 또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배낭에 보면 여러 가지 끈들이 달려 있는데 다 기능들이 있는 거죠. 가령 짐이 꽉 차지 않아서 헐렁할 때는 배낭 옆에 달린 이런 끈들이 바로 헐렁해진 배낭을 바짝 조여줘서 짐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수건 걸치고 수통 달고 뭐 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낭을 압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산 배낭을 올바르게 매야 에너지를 절약하고 힘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매기 전에 배낭의 멜빵끈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야만 팔이 편하게 들어가서 몸에 무리가 안 따르겠죠. 네. 배낭 멜빵끈을 이렇게 버클을 당겨서 느슨하게 길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직접 차보시겠어요? 네. 매보시겠어요? 예, 팔을 편안하게 늘 수가 있죠. 네. 예, 자, 이 상태에서는 배낭끈을 길게 했기 때문에 배낭이 밑으로 축 처져서 안 좋죠. 자, 멜빵끈을 바짝 당겨봅니다. 당기면은 저절로 조여지죠. 네. 더 이상 조여지지 않을 만큼 아주 바짝 불편하더라도 바짝 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됐죠? 예.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벨트를 이용해서 허리 벨트를 차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 벨트는 느슨하게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 쪽으로 압박이 가도록 바짝 당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됐죠?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벨트에 있는 이 패드가 자신의 골반뼈를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상태가 됐나요? 네. 예. 자, 여기까지 되면은 다시 멜빵 끈을 약간 느슨하게 좀 풀어줍니다. 약 1cm 정도만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예. 버클을 손가락으로 당기면 살짝 풀리죠? 네. 예. 조금 풀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깨에 집중됐던 배낭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등판과 그리고 자신의 골반뼈에 딱 걸쳐서 배낭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죠? 네, 여기 예. 있던 게 그냥 조금 내려갔어요.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슴 벨트는 험한 곳에서 배낭이 많이 흔들거리는 것을 방지해서 좋은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착용했다 풀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옆으로 돌아보시겠어요? 자, 배낭의 높이는 착용했을 때 배낭이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착용하는 것이 배낭의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낭을 벗을 때는 제일 먼저 가슴 벨트 풀고요. 그리고 허리 벨트 풀고 바로 팔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팔에 쥐가 날라고 그러겠죠? 네. 불편하겠죠? 다시 멜빵끈을 또 늘려주는 겁니다. 멜빵끈을 버클을 당겨서 손가락으로 당기기와는 쭉 늘어나죠? 예, 쭉 늘리면은 또 벗을 때 편하게 벗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야 배낭을 편하고 쉽게 멜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꼭 챙겨야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필수 휴대 장비 10가지는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로 모아놨습니다. 당일 산행을 할 때도 반드시 휴대를 해야 하는 것들인데 제일 먼저 등산화 배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등산복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철에도 항상 속옷, 보온, 겉옷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식량은 행동식과 비상식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물도 필요한 만큼 꼭지대를 해야 되고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잘 찾고 그러겠죠. 헤드램프도 당일 산행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밤늦게 하산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휴대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점화기구는 비상시에 체온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데 요즘에 산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응급처치 약품은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과 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비상대피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 칼, 끈과 함께 들어있는데 자, 이거는 얇은 은박지죠. 예, 예, 펼치면 굉장히 넓습니다. 다 펼치진 마세요. 예, 자, 이것은 가볍고 작은데 펼치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내려갈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이것을 덮어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눈보라를 피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비상용품으로 사용하는 은박지인데 굳이 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자면은 이머전시 브랑켓, 응급 덮을 수 있는 것, 뭐 그 뜻이 됩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한 저는요, 등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진들과 함께한 범국민 등산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